현대 사회는 점점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의료기술은 발전하고 평균 수명도 늘어났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이제는 더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의 삶을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일상 속 습관 하나하나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저는 20년 넘게 노인의 건강과 식생활을 연구해왔고 수많은 어르신들과 상담하며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것이 바로 아침 식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밥보단 과일이 잘 넘어가. 과일은 몸에 좋잖아. 아침엔 가볍게 사과 하나면 충분하지. 과연 그럴까요? 과일은 물론 건강에 좋은 식품입니다. 비타민,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까지 풍부해서 누구나 부담 없이 즐겨 먹는 대표적인 건강식품이지요. 하지만 이 과일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특히 아침 공복에 먹는 과일이 위장에 치명적인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이순자 할머니 68세도 그러셨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살고 계신데 손주들이 아침마다 시리얼에 바나나나 사과를 넣어 먹는 걸 보시고는 요즘 아이들은 참 건강하게 먹네 하시며 따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과일 한 조각으로 시작하는 아침이 개운하고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전에 냉장고에서 사과 하나를 꺼내어 껍질을 벗기고 바로 씻어 차갑게 먹는 것을 매일의 루틴처럼 이어오셨습니다. 식사보다 과일이 더 소화가 잘 되는 느낌도 들고 TV에서도 아침 사과는 금사과라며 권장하니 더 이상 고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속이 답답하고 쓰리기 시작했습니다. 위가 더부룩하면서 소화도 잘 안 되고 때로는 약간의 구역질도 동반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셨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위내시경 결과는 만성 위염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찬 과일을 드시는 습관이 위벽을 자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냉장 보관한 과일은 천과 온도 차이가 커서 위장에 급격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놀라셨습니다. 자신은 건강을 생각해서 먹은 과일이 오히려 위장을 해치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식습관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사과는 전날 저녁에 꺼내 실온에 두고 아침 식사는 먼저 죽이나 미음을 먹은 후 2시간쯤 지나서 천천히 소량만 섭취하셨습니다. 처음엔 아침 루틴을 바꾸는 것이 어색하셨지만 속이 훨씬 편안해지고 소화도 잘 되는 것을 느끼면서 점차 몸이 바뀌는 걸 체감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공복에 찬 과일을 먹는 것이 위험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밤새 위장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위산만 분비되고 있는 민감한 상황입니다. 이때 갑작스럽게 찬 음식이 들어오면 위 점막이 놀라게 되고 혈관이 수축하면서 위내 혈류량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위 점막의 방어 기능이 약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위염이나 속쓰림, 나아가 윅외양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일 중에서도 특히 조심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토마토는 산성도가 높아 공복에 먹으면 위벽을 자극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마그네슘이 풍부한 과일이지만 공복에 섭취할 경우 혈중 마그네슘 수치가 급격히 올라 심장 박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더 민감함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과일 주스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 주스에는 과당이 농축되어 있어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고
인슐린 분비를 자극해 오히려 금방 허기를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국 중의학 전문가인 장웨이 박사는 말합니다. 과일은 신선하고 좋은 식품이지만 먹는 시간과 방법을 잘 선택해야 약이 됩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소화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찬 음식과 공복 섭취를 함께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일을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지난 시점에 먹는 것입니다. 또한 냉장 보관한 과일은 꺼낸 후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실온에 둔 다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과일을 작게 썰어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이 위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과일을 식사 대용으로 여기지 말고 식사 보완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건강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이제 아침이 되면 먼저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드신 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2시간 후 실온에 놓아둔 사과 반쪽을 천천히 드십니다. 이제는 과일이 소화에 방해가 아니라 도와주는 느낌이에요. 몸이 가벼워졌고 더부룩한 느낌도 없어요. 나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작은 변화 하나가 건강을 바꾸는구나 싶었죠.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일은 건강한 식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좋은 것도 때와 방법이 맞지 않으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 상태에서는 위장이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찬 과일, 산성 과일, 농축 주스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온의 과일을 식사 후 천천히 적당량 드시는 습관이 오히려 노년기 위 건강을 지키는데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특별한 약이나 보조제가 아닌 바로 일상의 사소한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 무엇을 어떻게 드셨나요? 과일을 좋아하신다면 그 사랑을 조금 더 현명하게 실천해 보세요. 건강한 습관이 쌓이면 건강한 노후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나는 아침엔 커피 없으면 못 살아. 이런 말씀 주변에서 흔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커피를 오래도록 습관처럼 드시는 분들은 커피가 마치 하루를 여는 열쇠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삶의 의식처럼 자리 잡은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커피 한 잔이 특히 공복에 마시는 커피가 위장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히 노년기에는 위장 점막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젊을 때는 별 탈 없이 넘기던 습관이 어느 순간 건강에 큰 문제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시는 최상우 할아버지 72세는 전직 군인으로 철저한 생활 습관과 절제된 태도로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분입니다. 아침마다 6시 정각에 일어나 운동 후 커피를 마시는 것을 수십 년 동안 이어오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식사도 하기 전에 진한 블랙커피를 마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회상하십니다. 군 생활할 때부터 아침엔 무조건 커피였어요. 그때는 잠도 깨고 정신도 번쩍 드는 느낌이 있어서 습관이 됐죠. 담배는 끊었는데 커피만은 못 끊겠더라고요. 하지만 작년 겨울 갑작스럽게 심한 속쓰림과 복통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통증 때문에 깰 정도였고 어느 날은 가슴이 조이는 듯한 통증과 함께 식은땀이 흘러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위궤양 초기 단계. 의사는 그 원인 중 하나로 공복에 마시는 진한 블랙커피를 지적했습니다. 내과 전문의는 설명합니다. 케어피는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는 작용이 매우 강합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위 점막을 보호해줄 음식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산만 증가하면
위벽이 직접적으로 자극을 받게 됩니다. 젊을 땐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노년기에는 점막이 얇아지고 회복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도가 훨씬 높아지죠. 최상우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셨습니다. 커피는 그의 일상 일부였고 심지어 나의 건강한 루틴이라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커피를 끊으라는 말은 마치 삶의 질을 낮추라는 말처럼 들렸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위장 상태가 악화되면서 결국 결심을 하게 되었고 병원에서 추천받은 보리차와 옥수수차로 아침 음료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도저히 입에 안 붙더라고요. 맛도 밍밍하고 기분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속이 정말 편해지고 아침에도 훨씬 개운하더라고요. 커피가 주는 각성감보다 오히려 몸이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느낌이랄까. 보리차는 카페인이 없어 심장이나 혈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체내 수분을 보충해 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한국식품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보리차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돕고 노인의 혈당 안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옥수수차는 이뇨작용을 돕는 성분이 있어 부기 완화와 혈압 조절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두 음료 모두 위장에 자극을 주지 않기 때문에 공복에도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커피를 무조건 끊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커피 자체는 다양한 항산화 물질과 신경각성 효과가 있어 적절히 섭취하면 장점도 많습니다. 다만 언제, 어떤 상태에서 마시느냐가 건강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라는 점입니다. 노년기에는 위의 방어 능력이 떨어지고 점막 재생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공복에 카페인이나 산 성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그만큼 손상이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은 위가 가장 민감하고 얇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극을 최소화하는 식사가 필요합니다. 최상우 할아버지는 지금도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십니다. 다만 그 이후에는 따뜻한 옥수수차를 한 잔 마시고 몸이 충분히 깬 다음 간단한 죽이나 계란찜으로 식사를 하십니다. 커피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여유 있게 신문을 읽으며 한 잔 드시는 것으로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이젠 커피가 절 깨우는 게 아니라 내가 커피를 조절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아침이 더 편안해졌고 위도 안 쓰려요. 내가 건강을 선택한 거니까요. 공복 커피는 단지 위 건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유발해 탈수를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아침 시간대엔 체내 수분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인은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커피를 반드시 마셔야 한다면 다음의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첫째, 반드시 식사 후 최소 30분 이후에 드십시오. 둘째, 공복에는 보리차, 옥수수차, 따뜻한 물 등 위장에 자극을 주지 않는 음료로 몸을 깨우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커피는 진하게 마시는 것보다 연하게 마시고 가능하면 우유나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평생을 살아온 습관들을 다시 점검하고 내 몸의 상태에 맞게 조율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젊을 땐 괜찮았던 일이 지금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진정한 건강관리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혹시 빈속에 진한 커피를 한 잔 들이키셨나요? 잠은 깼을지 몰라도 위장은 놀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몸에 신의 귀 기울이며 내일은 따뜻한 보리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릴 적부터 우리는 김치를 먹으며 자랐습니다. 된장국에 김치 한 조각, 밥 위에 얹은 묵은지, 칼칼하게 익은 김장김치의 맛은 한국인의 밥상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닌 익숙함이고 입맛이며 위안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를 김치 한 조각으로 시작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아침, 특히 공복 상태에서 김치나 짠 음식을 섭취하는 습관은 위장뿐 아니라 혈압과 심장 건강에도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70세의 서밀한 할머니는 전라도 광주에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남편은 일찍 돌아가시고 자녀들도 타지에 있어 혼자 아침 식사를 챙기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반찬보다 김치 한 접시에 밥 한 공기, 그게 할머니의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울렁거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묵은지 하나 딱 집어먹으면 속이 좀 가라앉는 느낌이 들거든요. 매콤한 김치 국물 한 숟갈이면 정신도 번쩍 들고요. 이런 식습관을 40년 넘게 이어오셨다는 할머니. 그런데 작년 여름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거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며느리가 전날 미리 오기로 해서 아침 일찍 방문해 발견하고 병원으로 급히 이송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측정한 할머니의 혈압은 무려 180mm 혈압을 넘겼고 뇌졸중 전조 증상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의사는 첫 질문으로 아침에 드신 음식이 뭐였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김치와 밥만 먹었다고 답하셨고 의사는 바로 짚어주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강하게 발효된 김치와 같이 염도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은 인체가 가장 민감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위험도가 훨씬 높아져요. 할머니는 처음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김치는 평생 먹어온 음식이었고 그것이 문제라면 벌써 탈이 났어야 하지 않냐고 말이죠. 그러나 나이가 들어 신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후 그제야 식습관을 돌아보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김치 같은 음식이 아침에 위험할까요? 먼저 김치는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산 성분과 염분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아침 공복 상태에서는 위장 내 보호막이 얇아져 있고 위산 분비가 활발하기 때문에 이 강한 자극들이 위벽에 손상을 입히기 쉽습니다. 특히 묵은지처럼 산도가 높은 김치는 위염이나 윅외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김치는 염분 함량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일반적인 배추김치 100g에는 약 1.5g에서 2g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월드 헬스 기구가 권장하는 1일 나트륨 섭취량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합니다. 아침 공복에 이만한 양의 염분이 들어가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이는 혈관 수축을 유도해 혈압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신장의 기능도 젊을 때보다 저하되어 있어 염분을 초회로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짠 음식을 먹으면 낮 시간 내내 고혈압 상태가 유지되거나 심한 경우 뇌출혈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서밀한 할머니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의사의 조언을 따라 아침 식단을 바꾸셨습니다. 처음엔 힘드셨다고 합니다. 김치를 안 먹으면 밥맛이 안 나고 하루가 제대로 시작되지 않는 느낌이었다고요. 하지만 의사가 알려준 방법을 시도해 보면서 조금씩 익숙해지셨습니다. 이젠 김치가 먹고 싶을 땐 찬물에 살짝 헹궈서 먹어요. 처음엔 맛이 심심해서 이게 뭐냐 싶었는데 익숙해지고 나니 오히려 속도 편하고 짜지도 않아서 부담이 없어요. 특히 아침엔 백김치나 오이무침처럼 자극이 적은 반찬이 훨씬 낫더라고요. 실제로 최근 대한고혈압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고염식 짠 음식을 섭취한 고령자는 그렇지 않은 고령자에 비해 고혈압 발병 위험이 5.5배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여름철과 같이 체내 수분 균형이 흔들리는 시기엔 이 위험도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치를 완전히 끊어야 하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치는 발효식품으로서 유산균, 비타민, 섬유질이 풍부한 건강식품입니다. 다만 섭취 시기와 방식이 문제입니다. 첫째, 아침 공복이 아닌 식사 중 혹은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헹구거나 물에 담가 염분을 낮춘 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자극적인 묵은지보다는 백김치, 물김치와 같이 자극이 적은 형태를 선택하십시오. 넷째, 김치를 드시는 대신 데친 채소나 신선한 채소 반찬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이나 시금치, 상추 같은 채소는 칼륨이 풍부하여 오히려 염분 배출을 도와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서밀한 할머니는 이제 아침 식탁에 김치 대신 데친 채소를 준비하십니다. 특별히 조미하지 않은 시금치를 간장 몇 방울과 참기름 한 방울만으로 무쳐내고 따뜻한 미역국이나 된장국을 곁들여 드십니다. 덕분에 최근 혈압도 안정되고 위장도 더부룩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처음엔 이걸 어떻게 먹고 사나 싶었는데 사람 입맛이 참 간사해요. 이제는 짠 김치보다 담백한 반찬이 훨씬 더 속도 편하고 맛있어요. 덕분에 건강검진에서도 의사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노년기에는 익숙한 음식보다 몸이 원하는 음식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지만 하루의 시작이 건강해야 하루 전체가 건강해진다는 진리를 다시 떠올려 봐야 할 때입니다. 오래된 습관은 바꾸기 어렵다고들 합니다. 어떤 습관은 나름의 이유와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오히려 고치기가 더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가 평생 건강하다고 믿어왔던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습관이 사실은 건강을 해치는 것이었다면 어떨까요? 이번에 소개할 분은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는 정만호 할아버지 75세 월입니다. 정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우유를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40대 초반부터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고 매일 새벽같이 출근하시던 시절 가장 간편하게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아침에 우유 한 잔이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바쁘잖아요. 밥 먹기도 그렇고 우유 하나 꺼내서 마시면 금방 든든하니까. 난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게 나쁜 건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죠. 할아버지는 우유를 그냥 좋아하신 게 아닙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시원하고 신선한 우유를 바로 컵에 따라 벌컥벌컥 마시는 걸 상쾌한 아침의 시작이라고 여겼습니다. 가족들도 할아버지에게 우유가 그렇게 잘 맞는다 생각했기 때문에 누구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우유만한 건강식이 없다며 권유하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할아버지는 예상치 못한 통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쓰리고 묵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고 식사 후에도 체한 듯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위염 정도로 생각하고 약국에서 약을 지어 드셨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져 어느 날은 밤새도록 통증에 시달리다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위벽의 손상, 의사의 설명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정 할아버지께서는 공복에 찬 우유를 바로 드시고 계셨다죠. 그게 문제입니다. 찬 우유는 위장의 점막을 자극해서 위염이나 위산 역류를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아침 공복에는 위장이 매우 예민한 상태인데 이때 찬 액체가 들어오면 위의 혈관이 수축되고 위액 분비가 더 많아지면서 속쓰림과 위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자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건강하다고 믿어왔던 우유가
그것도 그냥 마시는 방식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사실이 쉽게 납득되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내시경 사진에서 상처가 선명히 보이고 증상까지 확실하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정만호 할아버지는 식습관을 크게 바꾸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유를 마시던 습관을 버리고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신 후 가볍게 몸을 풀고 30분 정도 지난 후 우유는 전자레인지에 데워 따뜻하게 만든 후에 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에 꿀을 한 티스푼 타서 마시는 것도 새로운 습관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따뜻한 우유가 낯설었어요. 뭐랄까, 어린애들 먹는 것 같고 맛도 심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실수록 속이 편안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찬 우유 마실 땐 자주 트림도 나고 더부룩했는데 따뜻한 우유는 부드럽게 넘어가고 전혀 부담이 없더라고요. 의학적으로도 따뜻한 우유는 위장에 더 안전합니다. 우유는 단백질, 칼슘, 비타민 D가 풍부한 완전 식품으로 불릴 정도로 영양소가 균형 있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골다공증,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데 우유의 역할이 큽니다. 하지만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달라집니다. 찬 우유를 공복에 마시면 앞서 언급했듯 위 점막 자극, 소화불량, 위산 역류 등의 증상이 유발될 수 있으며 이는 위염이나 윅외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온 혹은 따뜻한 우유를 식사 후에 섭취하면 소화에 부담이 적고 우유 속 영양소도 체내에서 더 효율적으로 흡수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유당 분해 효소인 락타제의 분비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부 노인들은 우유를 마시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유를 데워 마시거나 유당이 제거된 우유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에 꿀을 아주 소량 타면 위장에 부드럽게 작용할 뿐 아니라 칼슘 흡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만호 할아버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우유를 마십니다. 다만 그 방법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이제는 차분히 몸을 깨운 후 따뜻하게 든 우유에 꿀을 넣어 천천히 음미하며 마시는 것이 아침 루틴이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그 후에 간단한 죽이나 계란찜으로 채워 건강하게 유지하고 계십니다. 건강이란 게 별게 아니더라고요. 익숙하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좋다는 것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잘못된 습관을 몰랐다는 게 조금은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바꿨으니 다행이에요. 우유는 분명 건강에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위장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심코 마시는 방식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공복에 찬 우유를 벌컥 마시는 습관은 단순한 속쓰림을 넘어서 만성적인 위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따뜻하게 든 우유를 식후에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너무 배가 고픈 상태에서는 다른 음식으로 위를 어느 정도 채운 후 우유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가능하다면 꿀을 조금 첨가하면 더 부드럽고 위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건강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아침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우유를 마셨다면 내일은 한번 데워서 마셔보는 건 어떨까요? 따뜻함은 몸에도 좋고 마음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현대 사회는 빠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아침 시간은 바쁘고 피곤해서 제대로 된 식사를 챙기기보다는 간편하게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찾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는 젊은 세대뿐 아니라 노년층에게도 해당됩니다. 자녀들이 출가하고 혼자 생활하거나 부부끼리만 사는 어르신들은 아침 밥상을 제대로 차리는 일이 번거롭게 느껴져 빵이나 시리얼 같은 간단한 음식을 선호하곤 합니다.
하지만 간편하다고 해서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노년기의 소화 기능과 대사 속도를 고려하지 않은 식사는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덕수 할아버지 74세는 서울 강북구에 혼자 살고 계십니다. 배우자를 몇 해 전 먼저 떠나보내고 자녀들도 각자의 삶을 살고 있어 대부분의 일상은 혼자서 해결하십니다. 음식 준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밥을 지어 간단한 반찬과 함께 드셨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마저도 귀찮고 번거롭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먹는데 뭘 그렇게까지 챙겨요. 냉장고에 식빵 두고 우유 한 통 있으면 아침은 충분하죠. 시리얼도 있고요. 아침에 그거 말아서 후딱 먹고 신문 보면 딱 좋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장면입니다. 간단하고 빠르고 준비할 것도 없고 설거지도 필요 없는 아침. 하지만 그 아침이 몸에는 얼마나 부담이 되었는지 할아버지는 뒤늦게 깨닫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됐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갑자기 졸음이 오거나 멍한 느낌, 가끔씩 현기증도 있었고 한두 시간 뒤에는 배가 고파지며 손이 떨리는 증상도 나타났습니다. 하루는 아침 외출길에 계단에서 어지럼증으로 중심을 잃고 넘어질 뻔한 일이 생겼고 그 일을 계기로 병원을 찾게 되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혈당 불균형. 특히 아침 식후에 급격히 혈당이 올라갔다가 빠르게 떨어지는 소위 롤러코스터형 혈당 변동이 확인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할아버지의 식단을 확인하고 가장 먼저 시리얼과 찬 우유 조합을 지적하셨습니다. 시리얼은 정제된 탄수화물과 설탕 함량이 높아 공복에 섭취하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금방 다시 혈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로 졸림, 피로, 어지럼증, 심하면 저혈당 증상이 올 수도 있어요. 노년기에는 이런 변화에 훨씬 민감하니까 더 주의하셔야 해요. 뿐만 아니라 시리얼이나 식빵처럼 찬 상태로 섭취하는 정제 탄수화물은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의 소화 기능은 약해지고 소화 효소 분비도 줄어듭니다. 찬 음식은 위장의 혈관을 수축시키고 정제 탄수화물은 빠르게 소화되어 포만감이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노인 건강에 그리 적절한 아침 식사는 아닙니다. 또한 일반적인 식빵은 섬유질이 부족하고 소화 과정에서 장내 좋은 세균의 활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잼이나 마가린 등을 곁들이면 포화지방, 당류 섭취까지 높아져 노년기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덕수 할아버지는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처음엔 다소 억울했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 먹었다는 거야. 그냥 시중에서 파는 시리얼이고 식빵인데, 에이,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간의 증상들이 설명되고 정제된 음식들의 성분표를 직접 보니 생각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아침 식단을 조금씩 바꿔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처음 바꾼 건 찬 우유 대신 따뜻한 죽. 동네 시장에서 소량으로 파는 팥죽이나 야채죽을 냉동해 두었다가 데워 먹는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식사 후엔 바나나나 삶은 계란을 곁들이고 음료는 따뜻한 보리차나 옥수수차로 바꾸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속이 한결 편안해졌고 어지럼증도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죽이 은근히 포만감이 있어요. 뭔가 먹은 것 같고 체하지도 않고 아침에 속이 편하니까 하루가 덜 지치는 느낌이더라고요. 이제는 빵이 있어도 손이 안 가요. 노년기 아침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리듬을 안정적으로 시작하고 장기적으로는 위장과 대사를 보호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빠르고 편하다는 이유로 선택한 빵과 시리얼이
장기적으로 혈당 불균형, 소화장애, 영양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조합이 바람직합니다. 첫째, 따뜻한 식사. 찬 음식보다는 죽, 미음, 따뜻한 국이나 밥이 위장에 부담을 덜 줍니다. 둘째, 복합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균형. 흰쌀보다는 잡곡밥, 죽에도 달걀이나 두부, 생선을 곁들이면 좋습니다. 셋째,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 데친 시금치, 애호박, 오이나 무침처럼 자극 없는 채소가 이상적입니다. 넷째, 따뜻한 물이나 차, 위장을 자극하지 않고 수분 보충도 되는 보리차, 옥수수차, 미지근한 물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식사 시간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먹는 식사는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기상 후 20에서 30분 정도는 몸을 서서히 깨우고 간단한 스트레칭 후 식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덕수 할아버지는 요즘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신 후 시장에서 사둔 죽을 따뜻하게 데워 드십니다. 죽 위에 깨를 솔솔 뿌리고 가끔은 반숙 계란이나 삶은 감자를 곁들이는 것도 즐기신다고 합니다. 예전엔 속이 자주 불편했는데 이젠 하루가 훨씬 가볍고 점심도 더 맛있게 먹게 돼요. 건강한 아침 식사는 건강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익숙하고 편한 것만을 따라가기보다는 내 몸의 상태에 맞춰 조금씩 조율하고 바꿔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하루 전체가 달라지듯이 작은 선택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아침 식사에서 피해야 할 5가지와 함께 실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건강한 대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삶의 속도는 바뀌어도 건강의 기본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식탁 위를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나의 하루를 건강하게 만드는 첫걸음은 바로 그 한 끼에서 시작됩니다.